자, 그다음 관리 이제 기구 등에 대해서 먼저 관리 주체 관련한 것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관리 주체는 지금 좀 전에 정리했듯이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다 이제 그래서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자, 관리 주체 관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 몇 가지만 쭉 한번 확인한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관리 주체. 자, 일단 먼저 업무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어떤 업무를 할까? 법에서 1번의 양가로 1번에 1번부터 10번에 따른 10가지 업무를 주체가 수행한 업무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1번에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서부터 10번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에 관련된 10가지 업무를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업무로 정리하고 있더라 해서 영어는 뭐 특별한 어려운 영어는 없죠. 그쪽 가시면서 보고 그 중에 5번하고 6번, 5, 6번을 가보면 의미만 좀 확인하면 5번은 관리교육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5번은 6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체는 어떤 집행 기구의 성격을 띠는 거지 의결 기구의 성격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 총 몇 가지? 10가지 업무를 법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 정도 하고 자, 그다음 관리 주체의 동의사항입니다. 동의사항. 자, 법에서는 그러면 일단 동의는 누가 동의를 얻고 사전에 이 행위를 하냐 그래서 이제 그 입주자 등이 사전 주체 동의를 얻고 해야 될 행위를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법에서 1번에 기역에서부터 시옷에 해당되는 7가지 행위죠. 그래서 동의는 법에서 지금 현재 문항상 번호 기역에서부터 시옷에 해당되는 몇 가지 7가지 행위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습니다. 간단히 한번 쭉 가면서만 볼까요? 기역은 국토교통물 이용으로 정한 경미 행위로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한다면 두 번째 우측의 니은은 일단 단서가 있어요. 그런 소방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범위에서 공동택 공유물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이것은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한 행위라면 리얼 가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지문이긴 하지만 가축을 사육 그래서 가축에는 좀 전에 봤던 애완견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축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가축에는 뭐가 빠졌냐면 장애인 보호족에는 제외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죠. 여기서 장애인 보호족은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내견인 장애인 보호족에는 법에서 제외를 시켜놨죠. 그래서 제외한 기타 사육, 가축 사육 행위도 그다음 미음 공동대 발코니나 같은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라면 그래서 지금 미음번은 가장 대표적인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에어컨 실외기 있죠. 그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택이 있어요. 그 공동택은 법에서 그 시기를 2007년을 기준으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사업 주체가 따로 그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건물 아예 지을 때 일정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됐을 때 이제 그와 같은 그 행위를 포함한 그와 같은 돌출물 설치한 행위도 사전 동의, 전기실, 기계실, 정화실에 출입하는 행위도 그다음에 시옷은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들인데 이동형 충전을 위해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위 여기서 말한 콘센트는 공용 부분에 설치된 콘센트예요. 그래서 그 콘센트 주위에 설치한 행위도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의는 지금 법에서 기억해서 시옷에 대한 이 7가지 행위에 대해 사전 누가 이 절차를 진행할 때 입주자 등이 하고 됐을 때 법에서 주체 동의를 사전에 동의 후에 하게끔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다는 것 정도 하나 확인을 봐두시고요. 관련해서 양가로서 한 번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쭉 넘어가시게 지금들은 넘어가서 하나 보실 게 47페이지 가시면 하나 그 중에 보면
회계감사를 잠깐 볼게요.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이제 페이지 4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5번에 회계감사입니다. 자, 회계감사는 지금 공동주택에도 회계감사가 실시되는 걸 말하는데 이 회계감사는 그 공동대 세대수에 따른 기준, 세대수에 따라 감사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기준은 지금 그 공동대 세대수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냐면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계감사를, 그리고 300세대 미만으로서 일정 규모에 해당한다면 자, 회계감사 기준이 달라지는데 먼저 300 이상 공동택의 회계 미만인데 여기서 회계감사는 여기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예요. 근데 법에 따라 외부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실제 이 외부 회계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회계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그 법령상 용어법 그대로 간다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럼 300세대 이상은 자, 이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습니다. 1번 볼까요? 1번. 300 이상인 공동택 관리조체는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이 꼭 받아야 되는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일을 거치 않다는 것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받지 말자라고 한 해당 연도는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2번 보죠. 300세대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의무가 된 공동택의 관리 조치에는 그냥 최소 미만이면서 의무가 된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밑에 나와 있는 2번의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한 경우 그 둘 중에 하나에 회계감사 요구가 있어야 뭐 합니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구는 누가 하냐? 기역에 가봤더니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연소 요구하거나 니은 입주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는 거지 1번과 같이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300 이상이든 미만이든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그랬고요. 세부적인 절차는 지금은 그거는 배제하고 하나만 확인할게. 한 장을 넘겨봅니다. 세부적인 절차까지 지금 들어가서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야 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겼을 때 48페이지에 07번을 보시면 7번은 1 또는 2, 1 또는 2라는 것은 300 이상이든 300 미만의 규모의 공동택의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관련해서 자, 그럼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점은 언제? 그걸 설명하는 건데 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는 공동관리조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냐면 9개월입니다. 9개월 이내에 뭐에 대해서 법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재무제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 기한하고 재무제표 종류만 한번 그 4가지를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보죠. 첫 번째 기역, 재무상태표, 니은 운영성과표, 디귿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거를 달리 또 결손금 처리 계산서다 해서 하나. 네 번째는 주석에 따른 4가지 지금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언제?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누구로부터? 감사인으로부터. 그래서 일단 물론 이거 외에도 이 지금 봤던 이 3가지 규정 외에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까지 세부도 들어갈 필요는 아직 없다. 그래서 지금 3가지만 300 이상과 미만과 재무제표에 관한 종류와 기한 정도만 확인하죠.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해도 큰 무리는 아직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정리를 좀 하실까요? 기타 나머지는 지금 쭉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쭉 해서 52로 갑니다. 52페이지. 자, 5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여기 한번 가볼까요? 관리사무소장. 자,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좀 하나 확인하시면 지문은 자, 이번 배치 관련해서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관리사무소 배치입니다. 배치. 자,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를 하는데 배치 관련한 부분 볼까요?
지금 2번에 양가로 1번에 배치 동그라미 1번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밑에 이제 기역에서부터 리을이 해당하는 자입니다.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택 소장으로 배치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택의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 규모의 공동택을 봤더니 방금 그 지문에 무슨 규모라고 정리해놨냐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규모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규모 공동택 아직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직 입력이 되지 않으셨을 거지만 이 규모 공동택 몇 가지 공동택이 있었더라면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누구를 배치하더라?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데 그때 기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냐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이 규모 공동택 이상이면 미만이면 해서 미만에 배치하는데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를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도 가지만 또 누구도 보도해서 소장으로 배치합니까? 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선택이다 필수다. 그래서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규정은 여기는 배치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최소 지금 봤던 이 규모 공동택으로 해당이 되고 이 규모로서 이상 미만 이와 같은 자격자 배치는 선택 안에 필수란 이야기는 배치한다는 것은 안 하게 되면 법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공동택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배치해야 됩니다. 누가 1번에 가봤더니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가 소장을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번의 좌측에 여백에 나와 있는 지문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여백에 가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는 관리가 무슨 관리다? 자치관리. 그래서 관리 방식은 사업조직 관리가 끝나면 규모는 이 규모의 이 의무상 공동 규모에 해당한다면 사업조직 관리가 끝났을 때 관리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하는데 자치관리라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를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1번, 2번. 2번은 지금 관리업을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그래서 사업주체도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누가 공동대 책임을 관리주체다? 사업주체. 그래서 그자도 규모에 따라 사보를 배치하는 규정에 자 디귿에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는 공동택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 방식? 위탁관리 방식이면 주택관리업자가 그 위탁받은 공동택 규모에 따라서 사 또는 보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 사보화 그리고 디귿하고 리을 임대사업자가 나왔다는 그 임대주택이 그 공동택 무슨 주택? 임대주택이면 누가? 임대사업자가 그래서 1, 2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사무소를 배치합니까? 네, 하나. 자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자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 배치하는데 지금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를 배치하는데 플러스 단서가 어떤 자를 보조자로 배치한다.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은 누가 포함됐다? 보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택관리사 등을 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하는 규정은 아직 법상 이거는 뭐예요? 배치할 수 있다. 아직 법적 강제상은 띄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동택 규모가 예를 들어서 2000세대 공동택이면 규모가 꽤 큰 규모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500 이상이니까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서 관리할 건데 주택관리사인 소장 혼자 관리하기는 벅차더라. 그래서 이 소장의 보조자로서 아무나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자격자인 누구를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조자 배치 규정은 법에서 강제가 아니라 공동택 단지 상황 여건에 따라 배치해도 안 해도 어떤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누구는 배치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사나 이 대상 규모에 따라서 사보를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정리하시게요. 아니 뭐 다 했네요. 배치에 관한 것은. 자 이제 그러면 배치가 됐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신고까지 하게 됐냐면 배치 및 변경 신고. 자 배치 및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예요. 자 이제 채용이 됐어요. 뭐 자치 위탁에 따라서 뭐 채용이 됐다. 어느 형태 관리 방식에 따르든 채용이 됐으면 이제 채용이 됐다고 무슨 신고하게 되냐면 배치 신고도 하고 뭣도 신고해요. 배치 신고했던 내용과 또는 직인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하의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신고입니다. 신고. 여기는 신고한다고 그래서 배치 신고하든 변경 신고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배치 변경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그럼 일단 이 신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방금 봤더니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네. 그러면 신고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의 서류 제출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배치 신고를 합니다.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신고한다고 해서 뭘 제출해야 돼요? 서류 제출. 서류 제출합니까? 네. 네. 그러면 서류 제출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실게요. 자, 지문에 1번 건너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은 여기서 그 일수는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한 의미, 용어 한번 잠깐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신고하는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았던 그 지문 중에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는 시장군에 하라고 했는데 이 신고 관련 서류 제출은 누구에게 합니까? 여기는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단체. 협회 아니고 쓰시오 하면 뭘 씁니까? 단체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는 시장군수원장한테 가라고 그랬고요. 가는데 대신 뭐 하세요? 신고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래서 그 서류 제출에 관한 접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위탁을 줬다?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이 주택관리 단체에 누가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 등이 서류를 여기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 의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보시고요. 이제 배치는 그와 같은 신고다 무슨 신고도 할 수 있냐?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배치 신고했던 내용에 즉 한 장을 잠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하나 하시고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가시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합격을 하시고 채용을 하시는 공동대 근무하실 때 이와 같은 신고 서식을 작성을 하시고 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서류를 이 서류를 출력하시고 이 그 서식을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챙겨서 그 서류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하는 거에서 서식을 한번 쭉 보시면 돼. 이와 같은 서식을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제출하시는 서식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서식에 밑에 이제 보면 맨 밑에 박스 이제 순으로 갔을 때 다섯 번째 가니까 업무 직인이 있죠. 직인. 그래서 업무 직인은 여러분이 그 관련 규정에 따른 직인 규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그 앞으로 이제 채용이 되시면 이 관련 법에 따라 이게서 인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법에 따른 이 직인을 파서 동그란 이 동그란 일정 규격 이상의 여기 직인을 파서 여기에다가 도장을 하나 찍는 게 있어요. 도장을 빵 찍어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관련 서식란에 하나 들어가는 거 별도가 아니라 서식란 중에 하나 여러분 업무 예상을 직인을 이렇게 하나 파서 이제 법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직인을 파서 신고를 하게 돼 서류를 제출하는 그 서식 중에 들어가는데 이 직인
직위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변경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갈 건 보시면 이 직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면 자격은 무슨 자격이 또 500 이상은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사가. 사는 제한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미만은 누가 갑니까? 보가.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으로 현직 소장 근무하시면 도장 하나 파야 되죠. 직인 파는데 그럼 이 직인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요? 주택관리사 보 자격 번호 이름 들어가죠. 근데 보에서 사료 자격이 바뀌면 뭣도 바뀌어요? 직인도 변경 신고해야 되죠. 그럼 무슨 신고도 해야 돼요? 변경 신고도. 그렇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도 신고합니다. 그럼 관련 배치 관련 신고도 일이 가지만 변경 관련 신고 서식도 작성하라고 서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택관리사 단체. 그 개념을 확인하시면 되니까 구체적인 어떤 기한이나 그리고 첨부 서류는 지금은 아직은 잠깐 놔두시고 일단 가장 첫 번째 신고는 이쪽으로 가지만 그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 위탁을 줬다?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식은 그와 같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양가로 1번부터 지금 양가로 4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양가로 1번은 지금 소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법에서 크게 6가지 업무를 정해 놨더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총 6가지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될 업무로 정했더라. 1번. 입주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따른 업무를 의결한다면 그거를 관리사무소장이 집행을 합니다. 1번. 2번은 하자의 발견, 하자 보수 청구, 장기종계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하는 업무.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것 중에 이제 보니까 업무죠. 업무. 자, 관리사무소장 관련 업무를 지금 이제 소장 관련 법원 지금 보고 있는데 업무 중에 지금 보니까 업무 중에 보니까 지금 뭐를 비용 지출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는 것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요. 그러면 돈이 나가면 절차는 플러스 무슨 절차를 거치면 입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단 얼마가 나가도 1원이 나가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돈이 나간다 플러스 여기를 포함한 어느 지문을 주든 간에 돈이 나가는 경우라고 지문을 주면 꼭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입주대표회의 의결 없이 비용 지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는 지문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는 꼭 어떤 절차를 거친다? 이르겐 하나의 큰 틀로만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그와 같은 업무도 그래서 2번, 3번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도 그리고 3번, 4번 관리조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4번은 개념만 볼까요? 자, 4번은 보니까 관리조치 업무를 뭐 한다고 그랬냐면 지휘 총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이제 법에서 그 위에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이라는 것도 있지만 관리 주체의 주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관리 주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위탁관리입니다. 공동택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예요. 그럼 공동주택이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에 그러면 위탁관리 방식이라면 자,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될까요? 위탁관리라면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란 것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죠. 위탁관리 방식이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될까? 주택관리업자.
관리 방식에 따라 위탁 관리입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라는 것은 그 공동택을 관리 주체는 법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봤지만 여기 관리 주체 좀 전에 그래서 뭐 정확히 보자 하나 좀 전에 관리 주체 관련한 걸 뭘 해서 관리 주체 업무 있었죠. 업무는 법에서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10가지를 누가 관리 조직이 해야 할 업무라고 아까 잠깐 확인하고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법에는 주체가 해야 될 업무를 몇 가지를 정하고 있다. 10가지를 정하고 있는 것 아까 잠깐 봤던 것만 잠깐 떠올리시면 돼요. 굳이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지만 주체를 해야 할 업무를 법에도 몇 가지를 정했다. 10가지. 그러면 더 보죠. 그러면 주체라면 주체가 위탁관리하면 누가 주택관리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10가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택에 위탁을 받은 공동택 받아서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주택관리업자가 해야 될 업무를 대신해서 누구를 배치시킵니까? 관리사무소장을 누구? 주택관리업자인 본인의 업무를 뭐할 지휘총괄할 누구를 보내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서 이 업자가 할 업무를 여기서 대신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주체 업무를 지휘총괄, 관리사무 지휘총괄 혼동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한 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건 방금 봤던 몇 가지, 10가지. 뭐 중요한 건 일단 이 의미만 확인하시는 거니까 이 주택관리업자가 해야 할 10가지 업무를 주택관리업 채용에 대해서 배치된 누가 그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장 한다는 의미로만 확인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보니 지문은 5번. 5번은 입조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도. 그 다음 6번. 6번은 지금 그 주기까지보다는 그 용어 하나만 보죠. 그 업무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 안전관리 계획이에요. 안전관리 계획. 그러면 계획은 지금 아까 용어상에 정리할 때 장기 수선 계획도 봤고 여기서 지금 보면 안전관리 계획의 그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문은 빼고요.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업무도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건 좀 전에 일단 안전관리 계획은 뭐예요? 계획은 무슨 관리? 안전관리.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느낌상 여기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이란 것은 또 보니 공동 크게 두 개 부분 나누면 전유와 공용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계획 수립 대상은 전유일까 공일까를 봤더니 무슨 부분일까?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용 부분은 전유를 제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뭐라고 그랬더라? 공용.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공용 전유를 제한 나머지 공용 부분 전체를 다 포함할까? 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도 아니란 것은 장기성 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은 맞는데 공용 부분 전부를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전관리 계획도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용 부분 중에 법으로 정한 일정의 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와 같은 물음표에 해당되는 시설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공용 부분 모두가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뭐했다 법에서 정해놓은 시설이 있다는 거. 그 시설에다 뭘 수립합니까? 안전관리 계획을 관리 주체가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립은 주체가 하지만 조정한 업무를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아직 그냥 정리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이 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하지만 조정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장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게요. 그래서 그걸 포함한 총 몇 가지? 6가지 업무를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양가로 1번. 자, 양가로 5번으로 갑니다. 부당간섭 배제가 나와 있어요. 1번. 자, 소정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라는 것이 동그라미 1번에 자, 입조자 대표 회의, 구성원을 포함 입조대표 회의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당하게 간섭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2번. 입조대표 회의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입조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누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렇습니다. 이 이하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 이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은 업무를 정해놨고요. 이제 그 업무에 따라 소장으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소장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인데, 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지금 취지만 잠깐 볼까요? 취지는 이것을 간단히 일단 정리하고 가죠.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뭐하라? 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지는 지문에 1번에 가볼까요? 1번은 양가로 1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 등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결국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그 손해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를 책임지세요. 어떻게 질까? 그래서 법에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했고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게 2번에서 확인해 보죠. 자, 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구본에 따른 밑에 이제 가보니까 금액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을 합니다. 1번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이면 3천만 원을 설정하고요. 500세대 이상이면 얼마를 5천만 원에 해당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금액 설정은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배치되는 근무하는 대상 공동택의 세대수 5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금액 결정 기준은 외로 방법은 어떤 방법을 법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두 번째 줄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다. 그래서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5천 또는 3천만 원을 방법은 3가지 중 그래서 3가지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하나의 방법을 그 상황 여건에 따라 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가지만 보실게요. 방법은 3가지고요. 금액 결정은 뭐에 따라서 배치되는 공동택 세대수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 지문에 2번까지 정리하고 일단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자, 설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설정을 했다면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그리고 설정된 방법은 바꿀 수 있냐 유무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에 관한 절차와 지급했다면 부족하게 있는 걸 어떻게 채워 넣을 건지가 나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그런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좀 배제하고 한 장을 넘겨보니 58페이지입니다. 교육에 관한 규정 보죠. 교육. 5번에 주택관리업자 등은 이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등 하나 볼까요? 일단은 지문 1번부터 일단 먼저 하나 보고 기본 개념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양가로 1번에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만 사선 하나 꺼놓으세요. 그 이후 거는 지금 배제할게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것은 지금 보니까 여기서 그 주택관리업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란 것은 여기 그 교육 대상자가 누가 되냐면 등이란 표현 하나 이상인데 이때는 주택관리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누구도 교육 대상 되냐면 관리사무소장도 이 교육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에는 이 등이란 표현은 누가 포함됐다?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해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교육을 받습니다. 일단 교육은 가장 첫 출발이면서 첫 발을 내디는 가장 첫 걸음이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든 관리사무소장이든 교육을 받게 돼 있다면 그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라고 보면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다. 누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러면 일단 이 둘 중에 누구든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권자를 모르면 일단은 그 중에 일단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하나 더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하나 더 의미만 확인하면 자 그러면 시도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관리부터 받으면 누구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자 그럼 질문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이란 질문 하나 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두 가지인데 의미는 이렇게 확인하실게요. 자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경우가 하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배치받으려니요. 그러면 배치받으려는 건 주택관리 4등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 관리사무소에 근무한다 안 한다? 받으는 하고 있다면 4등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면이 받은이에요. 받으려는 4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배치되기 전이에요. 전. 그러면 자 배치받는 것은 4등의 자격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배치받으려는 것은 4등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 배치되기 전 뭐만 가지고 있다? 자격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 관리사무소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러면 법에서는 지금 현재 시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1번의 경우일까요? 2번의 경우일까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배치받은 즉 4등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에 따른 일정 시점부터 그 기한 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받으려니란 것은 4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에 배치되기 전이라면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받아도 되지만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배치받은이란 것은 뭐예요? 법에 따른 기한 내에 교육을 받아줘야 돼. 그 의미만 지금 확인하시게요. 자, 관련 뭐 개월이나 연수나 그런 건 참 차후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그 숨은 의미만 좀 확인하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정도 의미만 확인하시고 기타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그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관련해서 교육에 관련된 어떤 수치들에 관한 규정이니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실시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받으려는 의미만 지금은 구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해서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하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까요? 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자, 공제사업. 공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 어디서 들어봤냐면 자, 좀 전에 여기 이제 이 교육하기 전에 지금 관리사무소 손해배상 책임을 할 때 뭘 들어봤어요? 손해배상 책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네요. 봤더니 손해배상 책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제가 있었죠.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의 세 가지 방법 중에 공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공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택관리사 등의 공제 사업자에게 공제 가입을 하겠죠.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공제 사업자 이제 보면 지문에 4번에 1번 주택관리사 단체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공제 사업을 주택관리사 단체가. 그래서 주택관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과 공동택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 그 밖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누가 할 수 있다? 단체가. 그러면 일단 단체가 하고 싶다가 할 수 있는 건 절차 요건을 갖춰서 가야 돼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가볼까요?
자, 3번에 가보시면 지금 자, 주택관리단체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아래 공제 규정을 그 아래 규정을 참조만 하시고 지금 거기가 들어갈 거 아니니까 아래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 공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하다?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공제사업 하려면 그렇죠. 단체가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사업 하려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 관련 대외 업무 개념에 이때 공제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택과 단체가 하려면 그때 대외 업무는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봤더니 누가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 하세요?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절차요건을 갖춰서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제사업을 하고 싶어요. 누가? 주택관리단체가. 그러면 관련 서류 챙겨서 업무를 누구로 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지금 정리하시게요. 자, 하나 더 건너서 공제사업은 거기까지만. 자, 그리고 우측 하단 61페이지 가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좀 전에 봤던 누가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단체가. 그러면 협회를 만들어야 돼요. 단체를 설립해야 되는데 절차 관련해서 7번의 양가로 1번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뭘 설립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이 주택관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도 그냥 우리 문 열었으니까 오세요가 아니죠. 절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 봅니다. 넘겨가 보니 5번입니다. 5번 협회를 설립하려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견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여기 내용은 전혀 다른 거지만 공제사업을 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그러면 공제사업을 누가 합니까? 주택관리단체가. 단체가 협회를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협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장관의 인가. 승인 인가까지 굳이 여러분이 아직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제사업에 관한 대의 업무는 누구로 갑니까? 장관에게. 협회 설립에 관한 대의 업무는 누구한테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여기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특정 물음표란 지문을 줬어요. 물음표란 지문을 예를 들어서 공제사업에 관한 것은 누구한테 가서 오케이 사인을 맡아줘야 돼요? 장관에게. 만약에 여기 주어지는 물음표에 주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지사. 그럼 하나 더 뭘 추가하자? 시도지사를. 자, 좀 전에 관리사무소장에 부당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부당간섭을 했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는 누구한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 하나 더 누구를 추가하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물론 여기 정리하다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왔냐?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은 숙제는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숙제가 아닌 쉬운 숙제 중 하나가 들어가는 게 여기 어떤 특정 물음표란 어떤 업무 이 대외 업무 관련 지문을 여기다가 주었을 때 주어지는 업무 관련 물음표 규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그중에서 요 세 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구청장 등에 따라 여기는 주어진 내용에 따라 이쪽 어느 경우 갈 수 있죠. 그것도 하나 풀어야 할 어렵지 않은 숙제. 물론 숙제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숙제는 이거는 그 중에 봤을 때 어렵지 않게끔 난이도가 그래 높지 않은 숙제 중 하나입니다. 부분들은 그런 부분 다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로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부분들은.
네, 그러게 해서 지문 협회 설립에 관한 정도 마무리하고 자 8번에 갑니다. 밑에 8번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양가로 1번 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물음표 지문을 주면 누구로 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숙제 정도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런 정도에서 그걸 풀어야 할 숙제 중에 어렵지 않은 숙제 하나 잠깐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가 04번에 관한 절차 하나 좀 정리하고요. 관리 방식은 좀 간단히 몇 가지 크게만 좀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관리 방식은 이제 보시면 05 챕터 5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만 일단 한번 분리해 보죠. 관리 방식은 자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관리 방식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 일단 관리 방식 크게 세 가지 이제 개념만 정리하면 지금 이제 보면 자 관리 방식은 뭐가 있더라. 1번에 사업주체 관리. 사업주체라고 하면 잠깐 정리했었지만 일정 금액의 공동택을 건설 공급도 하지만 사업주인 사람은 무엇도 합니까? 일정 기간 법으로 정한 그 한시적인 기한까지 뭐예요? 직접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관리? 사업주체 관리입니다. 그럼 사업주체는 분명 법으로 정한 한시적이라고 했으니까 법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떠납니다. 떠난다면 공동택 무슨 관리합니까? 자치관리 방식이나 위탁관리 방식을 합니다. 그 개념에 따라서 그렇죠? 자치는 스스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입주자협회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을 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자치관리라면 그리고 위탁관리라면 법령에 따라 인력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에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형태를 위탁관리 방식이다라고 정리했었고요. 자, 그 개념만 여기는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그 용어 정리할 때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주택의 업무 이관 절차라고 그랬죠. 개념 그죠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택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더라? 해당이 되지 1사부터 해당이 안 되는데 동의는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1에서 동의를 받아 전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 관리 업무 이관, 업무를 넘기는 이관에 관한 절차를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이제 이관 절차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이관 절차 2란 이야기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용어 정리할 때 잠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의무 관리 대상 전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란 것은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됐는데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전환이 되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환이 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른 일정 의무가 지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절차를 통해 전환이 됐다면 이제 법에 따른 일정 의무 사항을 이 공동택에서 뭐 해야 돼요? 진행을 하는 규정이 필요하겠죠. 그 절차를 말하는 게 전환 공동택에 관한 부분 하나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 의무된 공동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됐고요. 이거를 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럼 이 규모의 공동택을 누가 건설 공급했다? 사업주체가. 그럼 여기서 말한 건 여기는 이 규모 공동택을 누가 건설 공급했다? 사업주체. 그러면 사업주체는 분명 공동주택을 건설도 하지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법에 따른 한시적인 기한까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에 따른 그 기한이 충족이 되면 사업주체는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그냥 가야 돼요? 줄 거는 주고 가야 돼요? 줄 거는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럼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언제 사업 주체가 그러면 이 규모의 공동체를 관리할 때 사업 주체가 방을 빼야 될 시점은 언제? 그럼 보면 여기 이제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이 사업체 이와 같은 단지를 건설 공급했을 때 이 단지에 이 건설 공급을 했을 때 이 단지에 들어올 자를 이제 법에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를 입주 예정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입주 예정자의 얼마가 입주했다면 법에서 입주 예정자의 얼마가 입주했다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예요. 좀 전에 말했던 한시적인 관리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대 수를 1000세대로 봐요. 1000세대짜리 아파트로 봤을 때 사업주체가 1000세대 공동택을 건설 공급을 하고 법에 따른 일정 기간까지 뭐 하더라? 관리한다고 했을 때 1000세대 중에 얼마가 입주했더라? 과반수. 1000세대 중에 과반수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뭐 해야 돼요? 해당 공동택에 관리할 걸 요구해야 돼요. 요구합니다. 그러면 1000세대 중에 얼마가 들어온다? 501세대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뭐 하겠다? 나는 떠나갈 테니 뭐 하세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받은 공동택이 뭐 해야 돼요? 절차를 진행해서 업무를 넘겨받고 사업자는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관 절차는 몇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실 때 일단은 첫 번째 전환되기 전에 공동택이 전환이 됐을 때 이관에 관한 절차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이 급의 공동택을 건설 공급했을 때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이제 업무를 이관한 절차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여기를 보시겠지. 그러면 전환이 되기 전이었는데 전환이 됐다면 이제 법에 따라 이와 같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으니 이 제도권에 해야 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여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다가도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이관 절차 큰 틀에서 이 부분 한번 정리하시면 그게 2번의 업무 이관 절차에 관한 양가로 1번입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은 지금 자, 두 번째 줄에 전환공동체 관리인은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관리인은 해서 관리인은 쪽에서 지금 나와 있죠. 관리인은 해서 말한다 쪽에서 이하 같아요. 관리인은 네 번째 줄입니다.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면 이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그러니까 좀 전에 확인해서 지워졌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짧게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그 대신 조금은 길게 어떤 표현을 줄 수도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뭔 신고합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전환 신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인이. 근데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자, 2번 전환공동택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대표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대표가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입주대표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 방식도 무슨 관리 방식 중에 하나 위탁 또는 자치관리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번에 설명하는 거고 3번 전환공도 입주자 등이 공도를 위탁 관리할 걸 결정한 경우 후속 절차 무엇까지 입주대표가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동그라미 3번에 관한 절차 하나 정리할 수 있죠. 여기 3번까지는 전환이 됐을 때 진행해야 될 절차에 관한 일정 시점과 개요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부분들은. 자, 그러면 전환이 일단 이 공동택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동역관자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절차 요건에 따라서 마지막 2, 3번에 따른 시점 기한 이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전환 공동체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택을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거니까 이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꼭 가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전환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 그 전에 뭐예요? 전환 제외 신고, 즉 의무해당 공동택 제외 신고, 제외할 걸 정할 수 있다는 건 기존 그대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아니고 제도권 밖에 기존 그대로 공동택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세요? 제외할 걸 정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입주비 회의 회장은 무엇을 시장구조구청장에 무슨 신고할 수 있다? 전환 신고도 하든 무슨 신고도 하라고 그랬어요? 제외 신고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전환이 됐다면 전환 신고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 그대로 관련다 무슨 신고도 합니까? 제외 신고. 그러면 여기는 뭐 합니까? 신고. 제외 신고하든 전환 신고하든 누구한테 갑니까? 시장구조구청에 가는데 신고한다는 것은 말로 합니까? 뭔가 서류가 수반돼야 돼요. 서류가 수반돼요. 여기 서류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일단은 자, 지문의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지금 전환 신고하려고 하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다음 30일 이내에 전환 신고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6번은 제외 신고 관련해서 제외 신고하고자 한다면 그때 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전환 신고를 하든 제외 신고를 하든 그 시장구조에 제출한 서류는 동그라미 7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 세 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요. 서류는 그냥 참조하시고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전환 신고하든 제외 신고하든 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외 신고 또는 전환 신고에 따른 기한이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만 보세요. 그 일수가 며칠이더라? 30일 이내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뭐에 관한 이관 절차에 관한 걸 한번 같이 확인한 거예요. 이제 전환이 되는 공동택 관련해서 전환을 하든 제외 신고하든 관련 일련의 절차를 방금 보신 대로 전환 공동택 관련한 법이 관련된 이관 절차를 여기서 전체 마무리 이게 전부라 다 보시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의무 관리된 공동택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 주체 누가 입주 예정일 얼마가 들어왔을 때 과반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업무를 넘기는 절차가 이 시점이 될 때까지 직접 관리하다가 입주하게 되면 이제 사업주택 입주자 등에게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이 요구를 받은 입주자 등이 뭐예요? 이제 법에 따른 절차를 뭐 해줘야 돼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분들은. 네, 그 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지문들이 양가로 2번에 지문 하나 여기 있는 간단하게만 보시게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시게요. 여기 지금 두 개가 섞여버리면 여러분도 혼동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2번은 어디까지 이관 절차 두 가지 중에 어디만 일단 정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정확히 정리하시는 건 맞는데 이관 절차를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그걸 정리하시는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어디까지만 정리했다.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 이관 절차는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 업무를 넘겨주는 이관 절차까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섞여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첫 시간에 머리가 무거운데 힘드니 여기까지만. 지금 수업 속으로 빨리 끝냈으면 가고 싶은데 가더라도 할 거는 하고 가야 되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거 잠깐만 확인하고 여기 이어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부분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64페이지 양가로 2번 의무 관련 공동택 업무 이관 절차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 여기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첫 시간에 첫날 이제 고생하셨고 이제 고생은 이제 첫걸음 뗀 거예요. 앞으로 할 고생길이 쉽지가 않죠. 녹록지 않은 길이니까 마음 다잡으시고 공부하시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